지난 2009년 무려 반세기 넘게 기록된 한 농부의 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팔순을 넘겨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기록한다는 신권식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일기는 묵직한 3권의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성실한 삶의 기록자. 할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달리고 걷고 또 걸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계세요? 네,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기 쓴 사람이에요. 이맘때 농촌은 1년 중 가장 부산한 때. 노부부도 대파 모종으로 하루를 서둘렀습니다. 잘 덮으라고요. 잘 이렇게 흙을 그러 모아서. 아 이거 뭐야? 이렇게 급하게 하시느라고. 지금 구박 맞잖아. 할머니 구박하세요? 피하잖아. 잘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대잖아. 안 대로 더 줍는 거지 어떻게. 하지만 이래봬도 농사 경력 60년, 86세 신권식 할아버지입니다. 첫날 밤에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냥 깜짝 놀랐다고 그냥 어떻게 까만지. 까마셨어요? 응, 새카맣더라고요. 아이고 나야. 그래서 어떤 기분 드셨어요? 그 어떻게 어른들이 보내줘서 이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다고 가 어떻게야.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진짜. 저기 저 남들이 그래야 괜찮게 생겼다고. 남들이 그래야. 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았지 뭐. 어느 틈에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 세수 한번 박력 넘치는데요. 화장품도 손바닥에 툭툭 털어 역시나 씩씩하게 바르고요. 빗질은 정갈하게 꼼꼼히 신경 씁니다. 흙때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데요. 가세요? 아니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정복을 하는 거지. 정복이요? 응. 아니 그냥 보통 평상복이야 이게 내가. 평소엔 늘 이렇게 정장 차림이랍니다. 할아버지 멋있으세요? 멋있대요 날 보고. 천생 농부인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의 반전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 한 칸에 따로 마련한 서재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책 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문학, 철학, 역사 등 관심사도 다양하고요. 벽면이 책으로 꽉꽉. 좋기 5술에는 채우고도 남을 만큼 책사랑이 유별납니다. 그때 이제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는 책이 이게 담겨져 있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지. 할아버지 책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요. 책은 좋아해요.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책이다. 아유, 다 읽으신 거예요? 다 읽었죠. 그 시각 할머니는 텃밭에 있습니다. 노부부가 사는 곳은 그야말로 지천이 자연의 보물창고. 전부 할머니 발작 소리를 듣고 자란 것들입니다. 이게 사 먹는 거보다요 집에서 키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텃밭에서 갓 따온 신선한 재료가 그날그날의 찬이 됩니다. 여기에 간은 자극적이지 않게. 맵지 않게 심심하게 그렇게 해요. 아, 왜요?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거 백김치. 예? 저기 묵은지 백김치. 아, 이건 왜요, 언니? 할아버지가 잘 잡수니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백김치는 끼니마다 오르는 단골 반찬. 김치에 나물, 고구마, 싱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오셔요. 조금만 드려? 많이 먹지 마. 됐어.
밥은 늘 금방 지어 따끈한 잡곡밥. 둘이 하는 식사에도 대충이 없습니다. 이러니 입맛이 돌 수밖에요. 시나비 괜찮아. 맛있어. 할머니가 항상 내 입맛에 맞도록 해주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게 해지도 않으면서 뭘 잘 잡숴. 농촌의 하루는 잠깐 엉덩이 붙일 새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커다란 솥에 물이 한가득. 할머니 물 이렇게 끓이시는 거예요? 네? 물 끓이시는 거예요? 예. 뭐 하시려고요? 샤워하려고. 샤워요? 예. 아, 왜 그러냐 하면은 저 그 보일러 틀어서 하면은 기름값이 비싸니까. 뭘 해라고? 아, 찌꺼리야, 내가 할게. 슬근슬근 할아버지의 톱질 소리가 경쾌합니다. 힘껏 내리친 도끼질에 시원하게 두 동강이 난 장작. 그래도 곧잘 잘 패시네. 이제 도끼로 하는 거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많은 경험이 뒤따르지 않는 한은 그건 못해.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장작 패기쯤은 거뜬하다는 할아버지. 그 건강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할아버지의 저녁 시간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식사를 하는가 싶었지만 음료 하나 꺼내 들고 할머니를 뒤로 한 채 부엌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음료 하나로 속을 채우는가 싶더니 곧장 서재로 직행.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그대로 꿈쩍도 않고 앉아 있습니다.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가까이서 보니 꾹꾹 한자 한자 힘주어 글을 쓰는 중입니다. 일기 쓴 거예요. 일기요? 예, 매일 하루도 빠진 일이 없지. 59년서부터니까 모습들이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날긋한 일기장들. 지난 1959년 농사를 잘 지어볼 요량으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벌써 55년째. 보면은 느끼는 점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딱 무조건 접어 폈으니까 보자고. 59년도 7월 2일 날이야. 오늘도 가랑비가 부슬부슬 날이다 말다 했다. 비 오는 순간에 도랭이를 엮었다. 도랭이가 뭔지 모르지? 비옷이야, 비옷. 이렇게 쓴 거예요. 도랭이를 썼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집으로 만드는 도랭이. 할아버지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일기. 실은 이게 할아버지가 하루를 사는 힘이랍니다. 에너지가 생겨. 기분이 좋고 하루에 지나간 과거를 전부 기록이 되고 나니까 기록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1960년 1월 11일 아내가 어린 것을 낳았다. 옥동자란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1960년 4월 21일 서울에서 큰 시위가 일어났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함성이 대단했다. 우리나라의 참다운 민주정치는 언제 나올 것인가. 1972년 5월 27일 아주 피곤하고 고되다. 농사일이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것이 농군으로서의 과업이다. 1982년 9월 4일
안 식구와 TV를 사러 평택에 갔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샀다. 안 식구가 대견해 하는 걸 보니 돈 벌어 세간 사는 보람이 있다. 할아버지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혼났어. 아닙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잘 지냈죠? 잘 지냈어? 예, 잘 어서 지냈어요.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려운 길에. 이제 나름대로 그 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굴해 세 권의 책으로 출간하는데 힘을 실어준 분입니다. 59년도부터 이렇게 쓰셨던 일기를 쭉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문 자체를 다 이렇게 실어놓은 책이거든요. 이 일기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일기 속에서의 내용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일기를 통해서 보는 이제 정치 사회적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학술적인 사항들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책입니다. 949페이지에 이르는 그래서 거의 뭐 사전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쪽에 달하는 두툼한 책이 무려 3권. 그 가치는 더 묵직하다는데요. 지금도 할아버지의 일기를 뼈대로 한 연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기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때가 이제 그 70년대 그 농지 경지 정리할 때거든요. 존론 쪽에 환지 달라 이 말이야. 예. 근데 이 환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거 꼬부러진 게 아니라 바로 잡아서 이제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 좋고 나쁘고 간에 갈라야 되는. 예. 그게 이제 분쟁이 생긴 거지 이제. 규범 환지라고. 예. 일기가 주목받고 귀한 손님도 불어 찾아오니 할아버진 요즘같이 좋은 때가 없답니다. 그때 생각 없이 쓴 것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주니까 나로서는 정말 이가 이렇게 귀중한 거로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고맙고 그분들이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알리게 됐구나 하는 걸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건강하십시오. 고마워요. 연락하시고 정말 고마워. 바쁘신데 이렇게 바쁘신데 그래야 바빠도 그냥 바쁘지.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럴 때 또 너무 이렇게 한 번씩 반갑습니다. 찾아오는데. 예. 예,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마음이 고맙지요. 늙은이 뭐 볼 거 있다 그렇게 찾아와. 예, 그리고 항상 전화해주고 건강하라고 안부해주고 또 이렇게 찾아오니까 참 난 그거 참 행복감을 느껴요. 고마움에. 그저 세상을 향한 지긋한 관심에서 지난 55년간 매일매일 쓴 일기.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할아버지의 자부심이 됐고 그 자부심은 할아버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기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는 어땠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기여이거든요. 그래서 기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나는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일엔 좀처럼 휴일이 없습니다. 바지런히 일하는 이분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밭에 할머니 혼잔데요. 할아버지는 어디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서재에 있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 하는 일은 붓글씨. 이게 할아버지가 가장 즐겨 하는 일이랍니다. 일근 천하 문안사 백인단중 육대와 거낸 사람은 어려움이 없고 참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 태평하다. 마음이 태평하다 이 말이야. 집안 구석구석 할아버지가 쓴 서예 작품이 가득한데 하나같이 그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얻은 솜씨는 아닙니다. 이게 내가 붓글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서신
왕래 서신 왕래 붓글씨를 배운 거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 학원을 갔지. 환갑쯤 배우기 시작해 그간 네로라 하는 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또 직접 가르치기도 하며 좋아하는 서예를 원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돼 있다는데요. 77에 돌아가셨는데 77 그때까지도 일을 참 무진장히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늙어가면은 저렇게까지는 일을 안 해야겠다고 해서 나는 한갑되고 저 예술 하나에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것을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오랜 결심이었던 만큼 환갑되던 해 할아버진 그 많던 전답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남은 게 얼마간의 텃밭. 고되긴 해도 물된 놈만 보면 배부르고 든든했다는 할머니는 사실 처음엔 속도 많이 끓었습니다. 그 농사를 내가 이렇게 다 짓다가는 내놓으니까 매우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농사를 더 지었으면 마음 가졌던 거야. 나는 관둬야겠다고 했는데도 할머니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할머니는 가지고 있었지. 그냥 하라고 내버려 뒀어요.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뭐 어떻게 바가지 긁어봤자지 뭐 어떻게. 애가 그전에 그냥 많이 벌어놓으면 고생했으니까 그냥 즐겁게 살으셔라 그래. 네. 이거 입고 샤브 가예요? 네, 이거 입고 가시라고. 여름이니까 화사하게 입으셔야지. 아이 고마워. 고맙게 뭐가 고마워요. 잘 다녀오셔요. 예? 네, 다녀올게요. 네. 할머니의 야무진 챙김을 받고 도착한 곳. 옛 선비들의 배움터 향교입니다. 도포부터 그 옛날 유생들이 썼던 유건까지 갖추고 나니 영락없는 선비. 할아버지 이렇게 옷 갈아입으시면 또 달라 보이고. 아, 달라보네. 워낙에 미남이잖아요. 선비 같으세요. 예 바르게 차려입었으니 이제 성현들을 기리며 분향할 차례.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치러지는 분향 행사에 할아버지는 언제나 개근입니다. 낮밤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늘 배움에 목말랐고 또 선비처럼 살고 싶었던 할아버지. 못다 이룬 꿈을 뒤늦게나마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농사를 접고 새로이 도전한 선비로서의 두 번째 삶. 할아버지에겐 또 다른 재미입니다. 한참 살기가 바쁠 때는 향교 생각을 못했지. 공자님 생각도 못했고 나 살면 바빴지. 아 그냥 놔두시오. 아니,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뭘 그걸 해놓으라 그래요. 그냥 아니, 조금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두시오. 그 애 하시려고? 해야지. 와다 하다 보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만 실컷 하는 게 내심 마음에 걸렸던지 할아버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볼까 해서 내가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에 주걱까지 착착 통에 담고요. 서툴긴 해도 나름 애를 씁니다. 다 했어. 왜 쓰셨어요? 요즘 쳐. 네.
근데 이게 갈 때가 가질 않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이거. 근데 조금 덜 훑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다시 닦아야지 더 다연해. 어째 할머니 일이 배로 는 것 같죠? 그런데도 군소리 없이 할아버지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건 또 할머니입니다. 이번엔 딸기밭에 나온 할머니. 이게 진짜 무공해. 이거는 약 하나도 안 주고. 딸기로 뭘 하려는 걸까요? 달짝지근하게 설탕 넉넉히 붓고 딸기 주스를 만들 참입니다. 딸기 먹으면 이게 영양분이 비타민 C가 많다고 그러니까 안 잡섰더니 좋다고 그러니까 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아 이거는 또 좋아하세요? 네. 제가? 잘 잡숴요. 단 거 좋아하시니까. 그림자처럼 할아버지 챙기느라 바쁜 할머니. 단 거 좀 시원하게 잡숴다고 들고 나왔어요. 예. 근데 깔끔해서 그냥 잡숴도 괜찮아. 그걸 저거 잡숴보시오. 잘 먹습니다. 아니 이게 들고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정말 당신 고마워. 당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하게 살고 오늘까지 이렇게 참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네, 나도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당신 좋아하는 일 맘껏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챙겨준 60년 지기 아내. 그런 할머니의 든든한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관식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께서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 이제 제2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셨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할머니의 지지가 없었으면 하실 수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생의 동반자로서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할머니께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마음의 편안함을 주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불타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애정이라고 그러고 또 중년기에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진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늙어가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